이번에는 코드포스 글로벌 라운드 10이 있었고요. 그리고 3시간 동안 진행됐고 시스템 테스트를 지금 3시간 동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3시간은 아니고 한 1시간 반만 내에 종료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전 D번까지 풀었고 레이팅이 좀 떨어질 예정이고, 뭐 EF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EF도 생각보다는 간단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오늘은 D까지 설명할 거지만 그 D까지 설명을 듣고 나서 EF도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 에디토리얼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기 이미 나와 있거든요. 에디토리얼.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A번부터 보도록 하죠. A번은 옴카 앤 패스워드인데, 일단 어떤 배열 하나가 주어지고 그 배열에서 서로 두 개의 숫자를 골라서, 근데 두 개의 숫자를 고를 때 어떻게 고르냐면 i번째랑 i 플러스 1번째를 골라서 서로 다르면 그걸 합쳐서 그 두 개 대신에 넣는데요. 그러니까 7437에서 43을 합쳐서 777로 만들 수 있다라고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이런 상태에서 이 배열의 크기를 최대한 줄이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합치는 연산에 대해서 두 개의 숫자가 서로 달라야만 합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숫자가 서로 달라야만 합칠 수 있고, 그 합치는 연산을 최대한 많이 수행을 해서 배열의 크기를 최대한 작게 만들고 싶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2일, 3일로 시작을 했으면 뭐 이렇게 합쳐가지고 4 만들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5 만들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7 만들고 해가지고 배열의 크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배열의 크기를 최대한 줄였을 때 몇 가지 줄어드느냐를 출력하면 돼요. 일단은 서로 같은 것들이어야 서로 같은 것들끼리 합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제처럼 420, 420이 들어오면 합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뭐 같은 값이 여러 개 몇 개가 들어오더라도 합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 3, 3, 3, 3이 있으면 이걸 다 합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3, 3, 3, 3, 3이 있으면 이건 답이 5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외에는 어떻게 해야 합칠 수 없는 상황이 나오는가? 보면 일반적으로는 합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보면은. 왜 이렇게 예제를 보면은 오른쪽부터 대충 큰 거에다가 다 합치는 식으로 하면은 큰 문제 없이 합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칠 수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느냐? 일단 합칠 수 없는 상태란 무엇인가? 전부 다 같아야 합칠 수 없는 상태죠. 그럼 합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하는 상태란 무엇인가? 뭐 예를 들어서 3, 1, 2가 있는데 이렇게 된 걸 합치면 3, 3이 돼서 합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3, 1, 2에서는 여기서 그냥 3, 2를 먼저 합치면 이쪽이 4, 2가 되기 때문에 합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웬만해서는 위에 있는 전부 다 같은 상태는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전부 다 같은 상태가 아니면 뭔가 합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엄밀하게 증명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가장 큰 수 A가 있다고 해봅시다. A랑 뭐 B, C, D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장 큰 수 A가 있으면 그 큰 수에다가 아무거나 하나 합칠 수 있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 C, D가 되겠죠. 그러면 A가 가장 컸으니까 A 플러스 B도 여기서 가장 큰 수예요. 그럼 여기다 하나 더 합쳐, 여기다 더 합쳐, 이렇게 뭉치면 전부 다 다른 경우에는 항상 1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수가 다 다른 경우에는 항상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다고 해봅시다. A가 가장 큰 수예요. 그럼 우리는 뭐 이게 어떤 순서로 돼 있을지는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A, B, C 순으로 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A, B, C, A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게 가장 큰 유일한 숫자가 아니게 돼요. 이 A가. 그러면 이 A에다가 뭔가를 합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A 몇 개랑 다른 어떤 수들,
A를 넣은 수열에서는 반드시 한 군데 이상 A에 인접하면서 다른 A가 아닌 숫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경우에는 A에 인접하면서 A가 아닌 B가 등장하니까 A랑 B를 합칠 수 있죠. 그러면 A 플러스 B, A, C가 되니까 이제부터 여기다가 다 합치는 식으로 결국 다 합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가장 큰 수가 유일하든 가장 큰 수가 유일하지 않든 그 가장 큰 수만 있는 게 아니면 뭐 A, A, A 꼴이 아니면 이런 꼴이 아니면 우리는 뭐든지 다 합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같은 숫자만 계속 나오는 경우냐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적어도 하나 있냐를 판별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같은 숫자면 그 현재 배열의 크기, 왜냐면 더 이상 합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전부 다 같은 숫자가 아니면 1을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드를 저는 어떻게 짰냐면 정렬해놓고 정렬은 n 로그 n이 걸리지만 상관없어요. n 10만밖에 안 되니까 10만밖에 안 되죠. 네, 20만 정렬해도 괜찮죠? 정렬해서 제일 작은 수랑 제일 큰 수가 같다는 건 전부 같은 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땐 n을 출력하고 아니면 1을 출력하고 뭐 아니면 여기서 제일 큰 수, 제일 작은 수를 직접 찾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B번 문제 들어가 보죠. B번은 옴카 and 인피니티 클락인데 이거는 제가 이번에 좀 많이 해킹으로 점수를 벌었던 문제죠. 해킹으로 점수를 벌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의 소스에 틀린 부분을 지적해서 점수를 많이 벌었다는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배열이 주어지고 이 주어진 연산을 계속 반복해서 수행을 해요. K회만큼. 그러니까 이 배열 전체에 대해서 K번만큼 이 전체 연산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결과를 배열을 출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열이 있을 때 한 번만 연산을 수행하면 이렇게 되고 뭐 2번 연산을 여기다가 19번 연산을 수행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연산이 뭐냐면 앞에서부터 쭉 보면서 일단 D라는 숫자를 찾아요. D가 뭐냐면 배열에 있는 가장 큰 숫자예요. 가장 큰 숫자인 가장 큰 수인 D를 찾아서 모든 A의 원소에 대해서 AI를 D-AI로 바꿉니다. 이 작업을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한 번 하고 그거를 K번 한 결과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K번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를 출력을 하면 되는데 일단 N이 20만쯤 되고 K도 굉장히 큰 수기 때문에 직접 해볼 순 없어요. 그럼 우린 이걸 직접 해보지 말고 한번 좀 돌려보자.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나 돌려보자라고 한두 번 정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런 수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여기서 D는 5입니다. 처음에 D는 5죠. 그러면 여기서 D까지의 거리를 적는 거니까 0, 6, 그리고 1, 3, 그리고 5죠. 이렇게 전부 양수가 됐죠. 그러니까 D가 가장 큰 숫자고 D에서 뭔가를 뺀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 전부 양수가 됐다는 건 어떤 성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선 D는 6이에요. 이걸 또 해보면 0, 6, 5, 3, 1. 아직은 뭐가 안 보여요.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는 D는 6이에요. 그럼 여기서 해보면 0,
6, 1, 3, 5. 앞에서 했던 게 반복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했던 게 그 두 번마다 반복이 되니까 여기서의 값도 두 번마다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뭐 fx라고 하면 이거는 f 제곱 x라고 하면은 그 이 함수를 이 배열 전체에 대해서 그 몇 번 실행했는지는 홀수번 실행했냐 짝수번 실행했냐에 따라서 그 값이 결정이 되리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직접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뭐 어떤 그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한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가 0점이고 우리는 한 번 돌리면 이걸 거꾸로 한 여기를 0으로 한 여기를 0으로 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한번 이걸 다시 뒤집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했을 때만 이게 처음에 했던 그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은 이 값만 뭔가 다른 게 보이고 여기 이후로는 이거를 기준으로 뒤집은 결과만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여기부터 0까지의 구간을 사이를 선으로 해서 사이를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뒤집은 거죠. 그래서 이걸 두 번 실행을 할 때마다 한 번씩 같은 경우가 나오리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K가 홀수일 때, 짝수일 때 각각 어떻게 나오는가를 생각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고, 이걸 한 번 수행하면 K가 홀수일 때 답을 얻을 수 있고, 두 번 수행하면 K가 짝수일 때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K를 받아서 그 K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만 판별을 하고, 그 홀짝에 따라서 판별한 만큼만 연산을 돌리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배열에 대해서 최대값을 찾고 그 최대값을 가지고 전부 뒤집는 연산을 한번 하는 걸 함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나눈 나머지 플러스 2에다가 한두 번 정도 더하는 게 수행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짝수면 두 번 뒤집고 홀수면 세 번 뒤집고 그렇게 전 이렇게 뒤집는 연산을 반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홀짝만 맞게 출력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B번 문제 풀이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으로 문제 C인데 문제 C는 옴카인 워터 슬라이드. 이 문제는 약간 조건이 까다롭고 좀 복잡한 문제죠. 워터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그거를 가장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고 어떤 높이가 AI인 어떤 워터 슬라이드의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결과적으로 논 디크리징으로 만들고 싶대요. 그걸 논 디크리징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논 디크리징 영역을 잡아서 그 부분들을 일씩 올린대요. 그 작업을 반복해서 논 디크리징으로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는 논 디크리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거를 그러니까 논 디크리징을 만드는 가장 싼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떤 논 디크리징을 찾아서 그것들을 일씩 올리는 게 연산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산을 몇 번 하는 게 제일 싸게 이 결과를 만드는 방법이냐를 출력하는 게 이 C번 문제거든요. 이 C번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좀 복잡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3, 2, 1 이런 식으로 있으면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메워야 되겠고 이 넌 디크리징을 잡아서 이렇게 한번 메워야 되겠고 총 2가 필요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계속 줄어드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 줄어드는 구간의 이 높이만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아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만큼의 연산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일단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줄어드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럼 이 줄어드는 구간이 여러 개 있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구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여기까지 맞춰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이 부분 여기를 따로 맞춰야 되고 여기를 따로 맞춰야 되죠. 우리 여기 하려면. 그죠? 그럼 여기를 따로 맞추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만큼 들 거고 이만큼 들 거고 또 이거를 같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로컬 맥시멈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들 거예요. 그죠? 그럼 이 A1, A2, A3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구하느냐?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 라는 게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이런 식으로만 돼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들어가는 부분이랑 올라가는 부분이 더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다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이 두 개가 있고 그 두 개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 그리고 각각 따로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 해서 더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웅덩이가 3개 있더라도 웅덩이 3개에 대해서 각각 그렇게 하는 식으로 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부터 일단 제일 앞에서 여기 등장했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를 구하면 이게 A1 플러스 A3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는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올라가는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내려갈 때 다시 여기 파고 들어가는 만큼 A2. 근데 A3만큼은 이미 우리가 여기에서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A3만큼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넘어오더라도 여기를 다시 작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린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클 때 한 칸 한 칸씩 보면서 왼쪽이 오른쪽보다 클 때만 그 높이의 차이만큼만 답에 넣으면 됩니다. 내려갈 때만 답에 넣고 올라갈 땐 답에 넣지 않아요. 왜냐면 올라갈 때는 뭔가 추가되는 구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려가기만 하다가 올라가기만 하는 구간들을 전부 찾아서 이 구간들을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기만 하는 구간에서는 그걸 다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려가기만 하는 구간에서만 고려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린 이 점에서 이 점까지를 각각 한 칸 한 칸 찾아서 내려가는 구간에 대해서만 전부 찾아서 더해서 출력해도 되고요. 물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 내려가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 이런 식으로 추출해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칸 한 칸 쪼개서 하는 거랑 한 구간, 내려가는 구간, 그러니까 하락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 이렇게 딱딱 쪼개서 풀었을 때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둘 다 유효한 해법이에요. 둘 다. 네, 올라가는 부분만 구하는 것도 똑같죠. 그러니까 근데 또 그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를 정해놔야 되잖아요. 구덩이에서 올라가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려가는 구간은 내려간 만큼은 언젠간 다시 올라와야 돼요. 왜냐면 내려간 것보다 더 높은 게 등장해야 되니까 언젠가.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구간을 구하는 게 좀 더 간단한 방법이에요. 일단 이렇게 다 구간을 전부 구하는 것도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을 구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죠.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제일 간단한 건 한 칸 한 칸 따져서 내려가는 구간만 다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C번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금방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저도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간들을 나눠서 하다가 나중에 해킹하려고 이거 어떻게 푸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렇게 한 칸 한 칸씩 띄면 되는구나 라는 것도 나중에 다시 생각해냈는데 제 코드는
세그먼트 트리가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어. 아니, 디비전 2C부터 세그먼트 트리를 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진짜, 저 어렵게 푸는 거 봐, 저 사람들. 저 사람들 저거 문제 어렵게 푸는 거 봐. 일단, 이게 롱인트가 나오니까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부분만 롱인트를 만들어 놨죠. 그리고, 뭐, 저는 이거를 어떤 피크에서부터 내려가는 구간을 어디까지인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더하는 식으로 풀었는데, 이렇게까지 뭐, 어렵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에디토리얼을 보면은 조금 더 간단한 해법이 있어요. 에디토리얼을 보면은 조금 더 간단하게 이걸 내려가는 구간만 세는 식으로 푼 게 이런 코드죠. 그러니까 그냥 내려가면 더하고 아니면 안 더하고 네, 그뿐입니다. 뭔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요? 특별히 없어요. 그냥 롱인트가 1LL 곱하는 거요? 아, 그거는 그거예요. 캐스팅 미리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롱인트를 더 계산하게 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캐스팅을 미리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롱인트를 그냥 아무데나 다 쓰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 시간이 좀 까다로운 문제에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롱인트를 쓰면 덧셈은 2배로 느린데 2배? 아니야. 덧셈도 비슷해. 덧셈도 그냥 인트 쓰는 거랑 비슷할 거야. 왜냐면 그거는 레지스터 단위로 최적화가 돼 있을 거기 때문에 덧셈 뺄셈은 시간이 비슷하게 걸려요. 근데 곱셈은 좀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4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배는 더 걸리지 않을까? 그거 곱셈 알고리즘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그거 어떻게 되더라? 뭐 어쨌거나 조금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곱셈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굳이 네, 그냥 헷갈릴 것 같으면 미리미리 해둬도 돼요. 나눗셈은 좀 큰 문제죠, 나눗셈은. 근데 나눗셈을 해야 되는 문제를 롱인트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지. 있지. 디파인 롱롱 그거 해도 사실 문제 없어요, 보통은.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빼도 되거든요. 근데 또 이게 중요한 건 스캔F, 프린트F 같은 거 쓰면은 또 다른 언어에서 뭐 어떤 형태로 입력을 받는 함수 같은 거 쓸 때, 그러니까 스캔F, 그러니까 이 cin, cout 같은 경우에는 얘가 타입을 유추해가지고 넣잖아요. 그러니까 cin을 하면은, 그러니까 any int든 longint든 타입을 유추해가지고 넣잖아요. 근데 printf, scanf로 입출력 넣을 때는 타입에 따라서 다 포맷 스트링을 다르게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바꿀 때 좀 문제가 생기죠. 그런 거 외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더블 프리시전인 거를 포드매츠, 네, 그건 확실하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다음으로 D번 문제인데요. D번 같은 경우에는 Omka and Bad Wars, 이 Bad Wars라는 비디오 게임을 하는데 어떤 플레이어들이 얘네가 원하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플레이어들이 왼쪽이나 오른쪽을 공격하고 있는데 왼쪽이나 오른쪽을 공격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원하는 상태랑 왼쪽 오른쪽 공격하고 있는 상태가 매칭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서 보면은 왼쪽이랑 오른쪽을 공격하고 있다는 건, 그리고 원형으로 앉아 있거든요. 여기 플레이어들이. 그렇다는 건 현재 상태에서
공격을 하나도 안 받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만 받고 있거나 두 개 받고 있거나 셋 중에 하나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정확히 한 명한테만 공격을 받는 상태에서는 내가 나한테 공격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나도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격을 딱 하나 받고 있는데 그 공격을 다른 데다 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0개나 2개, 그러니까 공격을 안 받고 있거나 양쪽 다 내가 공격을 받는 경우에는 내가 어디를 공격하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런 규칙이 주어졌을 때, 좀 복잡하죠? 이런 규칙이 주어졌을 때 어떤 원형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의 배열이 주어져요. 여기서 몇 개를 고치면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상태를 만들 수 있느냐, 최소 몇 개를 고쳐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일단은 원형으로 앉아있는 건 우리는 좀 나중에 생각을 합시다. 일단 원형으로 앉아있는 거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요. 선형으로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R, L, R, L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럼 우리는 R이라는 건 이쪽을 공격하고 있는 거고 L은 이쪽을 공격하고 있는 거고 R은 이쪽이고 L은 이쪽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개가 각각 서로 그 자기 상대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하나씩 공격을 받으면서 그 공격하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린 이거는 이상적인 상태고 여기서 뭔가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L, R, 이건 좀 원형으로 그려볼게요. L, R,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게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보면 여기 있는 L이랑 여기 있는 R은 양쪽 다 공격을 안 받고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R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R은 공격을 하나만 받고 있는데 내가 나한테 공격을 하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있는 R은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 있는 L은 두 개 다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여기 있는 R도 두 개 다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여기 있는 R은 한 개의 공격을 받고 있고 한 개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공격 받고 있는 쪽이랑 하고 있는 쪽이랑 다르죠. 그럼 이건 문제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문제 없고 나머지 두 개는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 이거를 고치려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여기를 L로 바꾸면 된다. 아니,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L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얘가 다시 얘를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여긴 그대로 R이고, 그러면 얘는 더 이상 공격받지 않게 되면서 문제가 없게 되고, 얘는 하나를 공격하고 있고 자기 상대를 공격하고 있고, 얘는 이제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랑 공격받는 사람이랑 같으니까 이쪽도 문제가 없고, 이런 식으로 문제 없는 클러스터가 두 개가 존재하게 돼요. 네, 이 클러스터들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보면은 어떤 형태의 클러스터들이 발생을 했는지 봅시다. 위에서 보면은 RL 이렇게 두 개씩이었어요. 이렇게 묶어두고 얘네들은 이 묶음 밖으로 공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공격을 안 한다는 건 이렇게 딱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보면은 RL은 이것만으로 완벽해요. 왜냐면 얘가 얘한테 가고 얘가 얘한테 가니까. 그럼 여기다가 뭔가 더 붙인 형태, 이런 RRLL은 어떻게 된 건가? 이거는
사실상 이 RL 하나에다가 왼쪽에 이거 하나, 오른쪽에 이거 하나가 붙어있는 형태죠. 그리고 이 양쪽에서 공격은 없어야 해요. 그렇다는 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여기 R이 하나 더 붙으면 어떻게 되나? 만약에 여기 R이 하나 더 붙으면 이 R이 공격하는 쪽이랑 공격받는 쪽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서 이 R이 완성 상태가 아니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RL에다가는 왼쪽에 R을 하나 붙일 수 있고 오른쪽에 L을 하나 붙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두 가지 형태 그리고 이거를 만들면서 알게 된 RRL과 RLL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일단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네 가지 형태는 이것들 바깥에 뭔가 영향을 안 주면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완전한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형태. 그러니까 길이가 2에서 4인 네 가지 형태죠.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이거보다 더 긴 형태는 없는가? 만약에 길이가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형태가 있으면 그건 또 체력이 골치 아플 텐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러려면은 뭐 L로 시작하는 거, R로 시작하는 거는 L 만나면 거기서 끝나니까 L로 시작하는 뭔가가 있으려면은 여기랑 뭔가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기가 뭐 결국은 R이 들어가게 되고, R이 하나 나오면 거기서 이걸로 이 부분의 순환이 끝나게 되고, 그러면 뭐 결국은 이런 RL이 하나 나오면 그걸 묶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모든 완성된 형태들이 이것들의 묶음으로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형태 중 하나의 묶음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형으로 돼 있는 걸 저런 식으로 선형으로 돼 있는 걸 이것들의 묶음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선형으로 이것들의 묶음으로 나타내면 원형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원형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서로 다른 것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선형으로 하나, 원형으로 하나 똑같죠. 여기서 끊어서 끊어서 여기가 0번, 여기가 n-1번인 선형으로 했을 때랑 원형으로 했을 때랑 별로 차이가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정도 있잖아요. 이 형태가. 그러면 이 네 가지 정도를 다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어떤 원이 있을 때 처음에 여기가 0이에요. 뭐 사실 0이란 건 원의 0이란 건 상관이 없죠. 근데 여기를 끊어서 한번 해보고, 여기를 끊어서 한번 해보고, 여기를 끊어서 한번 해보고, 여기를 끊어서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한번 5개 정도 해봐요. 그러면 이것들 중 하나는 반드시 단절점이 생겨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것들 중 하나를 단절점으로 하는 게 해로 하나쯤 나오게 돼요. 왜냐면 우리는 각 클러스터의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4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네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끊기고 여기서 끊기고 여기서 끊기고 여기서 끊기고 네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면 어딘가에는 끊기는 점이 있다는 거죠. 그 끊기는 점을 기준으로 묶기 시작해서 정확히 이 마지막 점에서 끝나도록, 매듭이 여기서 끝나도록 이 원을 전부 커버할 수 있도록 선형으로 한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n-1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DP로 풀게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3칸에다가 이것들을 한번 붙여보고, 지금 마이너스 2칸에다 이거 한번 붙여보고, 지금 마이너스 4칸에다 이거 한번 붙여봐서 그것들 중에 제일 코스트가 작은 걸 취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DP로 풀 수 있고, 이렇게 말고도 좀 이걸 선형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연속으로 나오는 것들을 나눠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에디토리얼에 대해서도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4개에서 2개짜리 가능한 클러스터의 형태를 전부 만들어 놓고 뭐 혹시 모르니까 한 6칸까지 한번 쉬프트 해보고 DP를 첫 칸에 0 넣어놓고 거기서부터 가장 작은 코스트가 뭔지를 계속 구하는 식을 2칸, 3칸, 4칸짜리에 대해서 각각 돌린 거죠. 그 코스트를 어떻게 구했냐면 그 코스트의 길이만큼, 그러니까 그 각각 클러스터의 길이만큼 RRLL이랑 매칭을 시켜보고 RRLL로 바꾸려면 몇 개를 바꿔야 되는가에다가 그 이전 코스트를 넣는 식으로 그렇게 DP를 했어요. 그렇게 DP를 해서 딱 한 칸씩 시프트.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그 좀 이상하게 생긴 연산인데 스트링 연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링의 맨 마지막 자리를 끊어서 맨 앞에다가 붙이고 그거에다가 원래 스트링을 다시 붙이는 그런 그 좀 알아먹기 힘든 연산을 한 건데, 그러니까 A에다가 A의 원소를 넣는 그런 좀 알아먹기 힘든 연산인데 뭐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맨 마지막 자리 지우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 칸씩 쉬프팅을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한 번씩 따져보면은 됩니다. 네, 스트링 더하면 append돼요. 이래서 여러분 제발 C에 스트링 쓰지 마세요. 이거 스트링이에요. 그러니까 C++ 스트링이에요. 제발 C에 스트링 쓰지 마세요. 제발 맨 뒤에다가 널 문자 넣지 마세요, 제발. 그거 너무 끔찍해요. 아, 진짜 옛날에 어떻게 그런 걸 썼지? 그니까, 아니, 뭐, 아주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거 너무 실수하기 쉬워요, 그거. 문제를 넣으면 파이썬 잡는 거다고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니까, C++ 스트링을 그럭저럭 다루게 되면은 문제를 나오면 파이썬 잡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덧셈 연산 정도 하는데, 에이, 뭐 곱셈 같은 연산 없는 거 정도 외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다루기 문제 있진 않아요. C++ 스트링은 충분히 쓸만해요. 그러니까 초보도 실수하기 쉬운데 제가 당장 10C의 스트링을 쓰라 그러면 그건 저도 하기 싫은데요. 저도 그거 너무 실수할 것 같고 맨 뒷자리 빼먹을 것 같고 끔찍해. 심지어 그 함수들도 막 스트링 컨캣 이런 것도 끝난다는 게 보장이 되나? 됐어. 스트링 얘긴 됐고, 그리고 캐릭터형 배열도 사이즈 딱 잡아놔야 되잖아요. 심지어 플러스 1로 잡아놔야 돼. 15년 전에 C로 배워서. 저도 10년 전에 C 배워가지고 그거 썼어요. 12년 전에 C 배워가지고 그걸로 썼어요. 근데 더 좋은 거 쓰면 다시 옛날로 넘어갈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더 좋은 거 쓰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D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뭐 2번 문제는 저는 못 풀었지만 뭐 해법들이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랙티브 문제고, 사실 인터랙티브 문제인데 그렇게 인터랙션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2차원 배열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경로가 유일하도록, 그러니까 모든 경로의 합이 유일하도록 그 2차원 배열을 만들고 어떤 합이 들어왔을 때 그 합에 해당하는 경로를 출력하는 문제인데 되게 재밌고 괜찮은 문제였어요. 근데 저는 못 풀었지만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되게 여러 가지 해법이 나올 수 있는 되게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외에는 F번 문제는 이거 되게 알고 나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렇게 그걸 발상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그런 종류의 문제거든요. 이것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도 한번 보고 이런 문제였구나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되겠고, 우리는 나 몇 등이냐? 나 1090등? 나 몇 점 떨구지?
15년 전 코딩 스타일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월급 다이조부? 32점? 아이 뭐 그래 있을 곳으로 간다. 그래 난 있어야 할 곳으로 간다. 그래 뭐 그래, 익숙한 보라색으로 간다. 그래서 한 번 갔으면 언젠가 다시 갈 수 있겠죠.